정부가 앞서 들으신 것처럼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서 규제 지역을 추가로 푸는 방안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규제 해제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침체된 부동산 시장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새 부동산 시장 전망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새해 시작부터 그 주식 시장이나 이런 건 좀 분위기가 안 좋은데 네. 그래도 이 방금 전에 팽정 기자 리포트처럼 정부가 부동산 시장은 그래도 굉장히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을 좀 풀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 같아요. 네, 상당히 애를 많이 쓰고 있다라고 그렇습니다. 보시면 되겠고 파격적이죠. 그러니까요. 사실 지금의 보도가 되고 있는 내용들 물론 그 기재부에서요. 예. 사실 금방 나왔던 지금 서울 지역의 규제적으로 네. 푼다는 이제는 내용이 어제 사실 부동산 시장이 뜨겁게 달구자마자 바로 기재부에서 보도 자료를 내서 확정된 바는 없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거든요. 또 부동산 시장 넓힐까 봐 또 그런 그렇죠. 거죠. 이게 그러니까 너무 이슈잖아요. 이게 너무 이슈다 보니까 기재부에서 이제는 부정을 안 했습니다. 부정을 안 하고 확정된 바는 없다. 이렇게 이제 보도자료를 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실 부동산 시장에 영향이 크게 미친다는 거죠. 그렇죠. 이 서울 지역에 있는 규제 지역을 푼다는 그 그거는 자체만으로도. 철옹성 같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규제는요, 그죠? 기존까지 계속적으로 이제 서울시는 이제는 규제 지역에서 풀리지 않을 거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 이제 풀리지 않을 거다. 특히 서울시 한 15개 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트에 보듯이 투기과열지구거든요. 사실 만약에 이번에 풀린다 그러면 정부가 정말로 강한 이제 드라이브 아마도 경착륙을 막기 위한 조치를 다 내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이미 시장에서는 종부세라든지 아니면은 취득세라든지 아니면은 양도세 중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조치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제 규제지가 푼다 그러면 사실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파급적이죠. 다만 이제 강남 3구라든지 용산구 빼고 이제는 풀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지만은 그래도 일단 서울 지역에서 규제적이 풀린다는 거는 네. 사실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더 세다. 물론 실제로 될지는 이제 뜯어봐야 되겠죠. 주거심에서 아마 이제 1월달에 열리면은 주택심의위원회에서 아마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그때 이제 가봐야 알겠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 거는 지금 풀 가능성이 높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락률이 이 장난이 아닙니다. 진짜 많이 빠졌더라고요. 네, 그렇죠? 저도 사실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해를 본다 그러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7.2%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전체로 본다 그러면. 전체로 봤을 때. 근데 이게 2021년도 상승률이 그 당시에가 이제는 6.58%거든요. 그러니까 2021년도 한 6.58% 오르고 그다음에 작년에 2022년도에 7% 넘게 빠진 거죠. 그러니까 올랐던 부분을 다시 다 이제는 다 반납을 한 거예요. 반납을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특히 노도강 쪽이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노원구 그렇게 같은 경우에 만만히 올랐는데 한 번에 그냥 싹 다 그렇죠. 빠져버린 거네요. 그 정도로 사실 자산 가치가 빨리 떨어진 거죠. 이제 금리 그러니까요. 인상으로 인해서 네. 그 정도로 급격하게 지금 부동산 가격이 매매 가격이 이제 하락을 하고 있다라 보시면 되겠고 특히 노도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12% 빠져버리니까 그러니까요. 사실 굉장히 급하게 이제 빠졌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노도강만 조금 규제 지역에서 빼졌지 않을까, 노원구라든지 도봉구라든지 강북구 정도가 좀 빠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결정된 건 아니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강남 3구 빼고는 용산구 빼고는 다 풀어줄 수 있다는 얘기가 그래서 이제는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어쨌든 그래도 강남 3구와 용산구는 완화 대상에서 제외가 됐는데 네. 이거는 어떤 배경이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사실 또 시장에서 그 얼마 전에 우리가 또 얘기했을 때 송파구가 만약에 들어간다 그러면 해제 지역에서 아주, 굉장한 시그널이다. 그렇다, 그러니까 정부가 맞아요. 예. 정말로 다 풀 거야라는 어떤 강력한 시그널이다라고 이제는 예상을 했었는데 송파구가 많이 빠졌습니다. 사실 작년 한 해 8% 빠졌거든요. 근데 빠졌는데 이번에는 이제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들을 본다 그러면 이제는 송파구 포함해서 강남 3구랑 용산구 빼고 그러니까 예. 상징성이 있다는 거죠. 만약에 강남구까지 규제를 풀어준다 그러면 다시 한번 집값이 들썩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제 정부는 지금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용산 같은 경우는 이제 개발 호재가 워낙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강남 3구와 이제는 용산구 중심만 빼고 이제는 규제를 풀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시장에서 이제 점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부동산을 어느 정도 강남 3구로 풀어주기에는 조금 이르다라고 이제 정부는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죽어 있기, 어떤 분야도 그렇습니다만 네.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얼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풀기 위해서
정부 입장에서 애를 쓰고 있는 부분인 건데 네. 이번 규제 지역 해제도 그렇고 그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도 축소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네. 사실 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면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도 좀 줄어들게 되기도 하고요. 네. 실거주 의무도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네. 여러모로 이번 규제가 좀 매매에 또 매수 심리를 좀 살릴 수 있을까 이 부분도 좀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이제는 규제 지역에서 풀린다 그러면 일단 양도소득세 중과가 좀 사라지게 되겠죠. 지금 양도소득세 중과가 굉장히 셉니다.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여 있다 보니까 중과가 뭐 2주택자 같은 경우는 20%포인트 정도, 그다음에 3주택자 같은 경우는 30%포인트 정도 중과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 조정 대상 지역에서 빠지면은 이제 풀리게 되는 부분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LTV가 사실 좀 늘어나게 되죠. 지금 이제 50% 묶여 있는데 이게 70%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더 빌릴 수 예, 있게. 규제에서 풀어지게 되면. 근데 이게 왜 좀 상징성이 있냐면 물론 이제 DSR 40%는 묶여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묶여 있지만 그래도 LTV가 만약에 늘어난다라고 했을 때 이제 고소득자 중심, 특히 이제 젊은 세대인데 소득이 높고요. 대신에 자산 가치가 없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예, 대기업에 좀 종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소득은 높은데 내가 타이밍을 놓쳐서 아니면 자산이 이제는 없으신 따로 분들 없다. 같은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대출 받아서 사고 싶단 말이죠. 근데 이게 DSR은 충족이 되는데 LTV가 안 돼서 사실 못 사시는 분들 꽤 있거든요, 시장에. 만약에 LTV가 70까지 늘어난다 그러면 이런 분들이 이제 시장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 또 매매, 그러니까 금매 건종 중심으로 이제 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취득세가 지금은 최대 8%입니다. 3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도 이제는 풀리게 되겠죠. 지금 12%인데 이게 8%로 나눠지니까 이런 것도 이제는 가능하겠고, 청약 아까 말씀드렸던 재당첨 제한도 이제 없어지게 되는 부분도 있겠고요. 그리고 아까 분상제 이제 말씀하셨는데 지금 분상제 시장이 굉장히 꼬였어요. 그러니까 역발상이라 해야 되나요? 지금 분상제가 오히려 분상제 적용받았던 아파트가 더 비쌉니다. 시세보다. 그러니까 오히려 분상제의 의미가 퇴색이 된 거죠. 맞아요. 아무래도 이제는 그만큼 이제 분양가를 좀 낮춰서 서민들에게 공급하겠다는 건데 오늘 뭐 분상제 적용받았던 아파트들이 오늘 지금 근처에 있는 아파트보다 더 비싸다 보니까 맞아요. 오히려 지금 퇴색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만약에 규제 지역이 이제 투기 지역이 풀린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분상제도 풀리게 됩니다. 분상제의 의미가 투기과열지구에 지정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는 아마 이번에 규제가 풀린다 그러면 아마 이런 어떤 분상제 문제도 자연스럽게 이제 풀릴 가능성도 커진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파급력이 굉장히 셀 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아무리 뭐 금리가 높다 보니까 아무리 뭐 규제로 풀어준다 하더라도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겠느냐라고 보지만은 의외로 시장에 지금 현금 싸들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만큼 그래요. 유동성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현금 부자 중심으로 만약에 규제가 풀린다 그러면 현금 부자들이 아마 그 행동에 나서지 않을까, 시장에서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금 부자들, 그러니까 특정한 계층들은 그렇게 이번이 기회다, 호재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부동산 시장 자체가 시장만 침체된 것이 아니고 지금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서 맞습니다. 뭐 이번 올해는 더 어려울 거라는 예상 나오고 있고, 아까 연준 같은 경우도 금리 인하는 뭐 후반기에는 생각해 볼 수 있다 얘기했기 때문에 네. 사실 이 규제 해제가 더 이상의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지는 않는 게 작용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다시 올라가게 된다거나 뭐 이렇게 전환될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그 시기는 어떻게 좀 예상을 해보고 계세요? 지금 이제 미분양 물량이 좀 많아졌거든요. 지금 한 5만 가구가 넘어가다 보니까 작년 초반에 같은 경우는 한 2만 가구, 1만 가구 정도 이렇게 됐다가 지금 작년 11월 달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한 5만 가구까지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미분양이 크다 보니까 저점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도 계속 미분양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아파트 가격은 올해 상반기까지는 계속적으로 떨어질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그래도 일단 저점을 밟을 수 있는 것들을 본다 그러면 일단 금리에 대한, 금방 말씀하셨던 금리의 향배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시장에서 얘기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게 저점을 바라보지 말고 무릎에서 사라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한마디로 이제는 저점에 사면 타이밍이 늦으니까 오히려 이제 무릎 정도 왔을 때에 만약에 이제는 투자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들어가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좋다라고 얘기가 지금 나올 정도로 지금 뭐 저점 잡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신이 보시면 아닌 되겠고. 생각을 알 수가 없죠. 그렇죠. 뭐 사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나마 좀 볼 수 있는 게 이제 금리, 금방 말씀하셨던 금리 인하 타이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미 아시겠지만 금리 인상은 기정사실화 돼 있거든요. 그다음에 금리가 고단에서 한마디로 이제 고금리로 갈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피벗이죠. 그러니까 언제 떨어질 거냐가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모니터링인데 현재 지금 미국 시장을 모니터링해 보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연도
말 가서는 한 번쯤은 금리 인하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미국 시장에서. 이번 연도 말에. 이번 연도 말이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만약에 이번 연도 말에 실제적으로 뭐 연준이 만약에 0.25%포인트 정도 떨어뜨린다 그러면 그거야말로 시장의 파급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선제적으로 아마 주식시장이 먼저 반응할 거고요. 주식시장에서 먼저 반응하면 그 반응하는 보고 이제 부동산도 같이 움직이거든요. 보통 주식시장에서 움직이면 1년 후에 움직여요. 부동산 시장은. 아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 주기가 좀 짧아지고는 있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연도 하반기에 금리의 어떤 피벗 현상이 좀 일어난다, 소문이 난다 그러면 내년 아마 정도? 예, 분명히 부동산 시장도 바로 그 다음 분기라든지 저 분위기를 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어떻게든 간에 경착륙을 막으려고 하고 있는데 상황이 사실 지금은 이제 녹록치 않다. 그래서 이번 연도 상반기까지는 상저하고 그러니까 상반기는 좀 안 좋다가 하반기 가서는 좀 분위기가 반전될 가능성은 역시나 높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정부가 바라고 있는 부분도 아마 그런 부분일 거예요. 네. 그렇죠. 갑자기 이거 올리기는 힘든 부분이고 네. 경추락하는 걸 막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볼 수 있겠고 네. 아까 이제 금리 얘기해 주셨는데 하반기에 한 번이라도 내릴 수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항상 얘기했던 것이 그럼 정점은 언제야? 네. 정점이 쭉 고원금리처럼 이어지다가 빠질 수 있는 거니까 네. 찍는 거는 뭐 한 상반기, 상반기, 하반기 중간쯤이라고 예상하세요?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지금 이제 그것도 이제는 미국 시장에서 가장 큰 이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고서를 좀 종합해 본다 그러면 투자은행에서 계속적으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투자은행에서 보고서를 하나 냈습니다. 거기서 보면 1분기에 이제 고점 찍고요. 2,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점에서 계속 있는 거죠. 이제 계속 머물다가 한 4분기쯤에서 한번 떨어질 거다라고 조심스럽게 지금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시장 지금 시간이 갈수록 그 목소리가 좀 힘을 좀 받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경기 침체가 이번 연도에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고 최근에 이제는 투자은행 곳에서 70% 넘는 기관들이 지금 이번 연도 경기 침체다라고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보도가 됐었죠. 그런 거 봤을 때 이번 연도의 경기 침체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연준이 과연 이런 경기 침체를 무릅쓰고 계속적으로 금리를 올릴 수 있을까에 대한 회의감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만약에 경기 침체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연준이 목표한 대로 현재 경기 침체를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된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4분기에도 충분히 금리 인하의 피벗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의 어떤 시장의 흐름이고 시장을 좀 빨리 읽으시는 분들은요. 지금 뭐 금리 고점이 어디냐, 뭐 언제까지 이게 아니거든요. 언제 떨어지냐를 지금 보고 있어요. 더 멀리. 이미 그걸 보고 있군요. 네, 그렇죠. 언제 떨어지느냐를 지금 보고 있어서 그 떨어지는 시점 그 전에 사실 이제는 투자 자산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그래서 언제 떨어지느냐 봤을 때 지금 분위기는 4분기도 빠르면 4분기도 가능하다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가장 힘든 소리가 날 때, 그러니까 해 뜨기 전, 동틀력 전이 가장 어둡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지금이 이제 그 시기다라고 경제도 그렇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연준에서 금리 결정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또 연동해서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적용을 네. 안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는 13일에 한국은행이 금통위 걸고 기준금리 결정하잖아요. 네네. 근데 고금리 기조는 뭐 당연한 명확 강화해 보이긴 한데 이게 그냥 좀 어떻게 얼마큼을 더 올리게 될지 또 이것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같이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번에 이제 금통위가 열리죠. 그다음에 FOMC는 이제 2월 달에 열리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일단은 이번 달에는요. 아마 시장에서는 0.25%포인트 정도 올릴 것으로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베이비 스텝 정도. 네, 베이비 스텝이 이제 간다는 거죠. 이제 빅스텝 가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지금 이제 금리의 차가 1.25%포인트 꽤 많이 벌어져 나잖아요. 있기 때문에 네. 더 이상 벌릴 수는 없거든요, 사실. 스프레드가 더 이상 벌어지면 사실 해외에 이제 자금들이 또 유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외 쪽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금통위에서도 이번에 이제 베이비 스텝을 단행할 것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내다보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역시나 말씀드린 대로 상반기에는 뭐 자산 가치, 특히 주식 시장이나 이제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시장으로 갑니다. 특히 이제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가게들, 특히 이제 소상공인이라든지 뭐 가게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
상황에서 부동산이 사실 받쳐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도 금리의 어떤 고점, 한마디로 금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높아지는 상황이라서 상반기 부동산 시장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미분양도 늘어날 것이다. 지금 시장에서는 PF 대출에 대한 부실에 굉장히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건설사 중심에서 아마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면 뭐 하반기에서는 좋은 분위기가 나올 수 있어도 혹시나 모릅니다. 정말 건설사 하나가 무너지게 되면은 이거에 대해서 또 어떻게 시장이 반응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상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고 실수요자라 그러면 일단 하반기를 보시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상반기는 사실 시장이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리스크가 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하반기 중심으로 가서서 실수요자들이 한번 부동산 시장을 한번 노려보시는 그래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상반기는 허리띠 졸라매고 좀 맞습니다. 관망해야 되는 시기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